드디어 아내 수현이의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사실 준우인 저는요, 발걸음 떼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늘 냉철하고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풍기시는 장모님께 이번만큼은 정말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현관문이 열리고 장모님은 겉으로는 활짝 웃으시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저를 훑어보는 듯한 그 시선은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웠고 저는 괜히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죠.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긴장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공기 속에서 밤이 깊어가고 아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잠 못 들고 뒤척이던 그 고요한 새벽에 방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장모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평범한 신혼부부에게 벌어진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따뜻한 하룻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준우 씨와 수현 씨가 수현 씨의 친정집에 도착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준우 씨는 이날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잔뜩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리는 발걸음마저 어딘가 모르게 경직돼 보였죠. 삐걱거리는 준우 씨의 발걸음을 뒤로 하고 현관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타나셨을 때 준우 씨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장모님은 겉으로는 반갑게 저휴, 우리 딸이랑 사위 왔네 하시며 환영해 주셨지만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고나 할까요? 사위 준우 씨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 그 시선에 준우 씨는 괜히 땀까지 뻘뻘 흘렸답니다. 수현 씨는 그런 준우 씨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전마가 반갑다고 하는 거야 라며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준우 씨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장모님의 눈빛이 혹시라도 자신이 어딘가 부족해 보일까 봐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 졸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준우 씨에게는 이미 고난의 여정이 시작된 셈이었죠. 마치 면접장에 들어서는 수험생처럼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다가왔어요. 준우 씨는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하면서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섰는데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넘쳤지만 평소에 부엌일이라고는 라면 끓이는 게 전부였던 준우 씨에게 친정집의 부엌은 마치 미지의 세계와 같았답니다. 장모님은 꼼꼼한 성격답게 채소 하나를 씻어도 거기 안쪽에 벌레 붙어 있을 수 있으니 잘 씻어라라며 세세하게 지시하셨고요. 준우 씨는 그 지시에 맞춰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지만 서투른 손놀림에 칼질은 어설프고 야채 써는 속도는 거북이 같았어요. 한 번은 감자를 썰다가 손을 베일 뻔해서 장모님께서 더휴, 저러다 다치겠네 하며 깜짝 놀라기도 하셨답니다. 그때마다 수현 씨가 옆에서 엄마, 준우 씨가 평소에 요리를 잘 안 해서 그래 제가 할게요 하면서 재빨리 나서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죠. 준우 씨는 자꾸만 실수를 연발하는 자기 모습에 괜히 장모님께 더 점수를 잃는 건 아닌가 싶어서 속으로 발만 동동 굴렀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물이 영 좋지 않으니 어색한 웃음만 흘러나왔고요. 장모님은 그런 준우 씨를 보며 한숨을 쉬시는 듯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도와주려고 애는 쓰는구나 하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준우 씨는 그저 이 저녁 준비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드디어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들 속에서 준우 씨는 내내 장모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겉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사위, 이거 먹어보게 하시면서 농담도 건네시고 수현 씨도 엄마가 준우 씨 온다고 좋아하는 거 잔뜩 만들었어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는데요. 하지만 준우 씨에게는 그 모든 게 마치 시험대에 오른 듯한 느낌이었죠. 밥 한 숟갈을 뜨는 것도, 반찬을 집어먹는 것도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고개를 들면 장모님과 눈이 마주치곤 했는데 장모님은 준우 씨를 한참 보시다가 이내 수현 씨를 바라보며 무언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하셨답니다. 마치 우리 딸이 저 남자랑 행복할까? 혹은 사위 될 사람이 우리 딸에게 잘해줄까? 같은 질문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준우 씨는 그런 장모님의 시선에 괜히 목이 메고 밥맛마저 잃는 것 같았어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접시만 노려보며 밥을 먹는 준우 씨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는 마치 미궁 속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장모님의 시선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준우 씨는 이번에도 점수를 따보려는 듯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나섰어요. 장인어른께서는 게이, 사위가 무슨 설거지야. 그냥 쉬게 하시며 만류했지만 장모님은 이번에도 그래. 그럼 준우 씨가 해봐요 하시며 준우 씨의 의지를 시험하듯 슬쩍 내버려 두셨답니다. 결국 준우 씨는 앞치마를 질끈 매고 고무장갑을 끼고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 더미 앞에 섰어요. 처음엔 비장한 각오로 시작했지만 낯선 부엌과 쌓여있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보니 금세 한숨이 나왔죠. 장모님은 그런 준우 씨의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준우 씨는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물비누를 잔뜩 써서 거품을 풍성하게 내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접시 하나를 미끄러뜨릴 뻔해서 어이쿠 하며 놀라기도 했답니다. 결국 수연 씨가 보다 못해 옆에 와서 내가 같이 해줄게 하면서 팔을 걷어붙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어요. 준우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마자 온몸에 진땀이 줄줄 흘렀고요. 휴, 사위 노릇 참 힘들다 하고 속으로 체념하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작은 뿌듯함과 함께 다시 한번 장모님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내려 애썼어요. 설거지 하나로 이렇게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 우스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글펐던 거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이제 밤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준우 씨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고 장인어른과 억지로 화제를 이어가려 노력했어요. 아버님, 요즘 뉴스 보셨어요? 그 스포츠 경기 말입니다. 하면서 땀까지 흘려가며 말이죠. 장인어른은 그런 준우 씨의 노력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그거 재밌더만 하시며 건성으로 맞장구 쳐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여전히 준우 씨를 곁눈질하며 살피셨어요. TV를 보시는 척하면서도 준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그 눈빛은 준우 씨의 마음을 내내 불편하게 했죠. 준우 씨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고 수연 씨에게 말을 걸어보며 자연스러운 척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장모님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고요. 마치 장모님의 눈에 자신은 아직까지 합격점을 받지 못한 미심쩍은 존재인 것만 같았어요. 이러다 오늘 밤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거실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준우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불편한 침묵 속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어요. 수현 씨는 익숙한 친정집 방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하게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요. 아, 역시 내 방이 최고야 하면서 금세 잠이 들 준비를 하는 듯 했죠. 하지만 준우 씨에게는 그 낯선 잠자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긴장되는 공간이었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천장도 낯설고 공기마저도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숨소리를 내는 수현 씨와는 달리 준우 씨는 잠 못 이루고 계속해서 뒤척였죠. 낮부터 이어진 장모님과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을 훑어보던 장모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요. 심지어 잠이 들려고 해도 혹시라도 장모님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시험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고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스리려 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낯선 환경과 장모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밤늦도록 그의 정신을 괴롭혔던 거예요. 빨리 아침이 와서 이 긴장감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준우 씨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깊은 밤이었어요.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죠. 온 집안이 고요함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준우 씨의 귓가에 아주 미세한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면서 잠결에 듣던 준우 씨의 잠을 완전히 깨웠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점점 자신들이 자고 있는 방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철컥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그 발소리는 방 문 앞에서 멈췄어요. 준우 씨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무서운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는 죽은 듯이 숨을 참고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의 문을 응시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그를 덮쳤고요. 과연 문 밖에는 누가 서 있는 걸까요? 이 낯선 밤의 인기척은 준우 씨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준우 씨가 잔뜩 긴장해서 숨을 참고 있을 때 쥐 죽은 듯이 조용했던 방문이 끼익 하고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며 스르륵 열렸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그림자처럼 누군가의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준우 씨는 그 형체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으니까요. 준우 씨는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정말 죽은 듯이 숨을 참고 눈을 질끈 감고는 잠든 척했답니다. 혹시라도 장모님께서 자신을 깨우실까 봐, 아니면 어떤 말을 하실까 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던 거예요. 장모님은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으셨고 그 발소리는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듯했죠. 그리고는 잠든 부부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는 장모님의 모습에 준우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숨소리마저 낼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한 채 준우 씨는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과연 장모님은 이 깊은 밤에 왜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오신 걸까요? 준우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답니다. 장모님이 침대 곁으로 다가오자 준우 씨는 더욱 숨을 죽였어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지만 모든 감각은 장모님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장모님은 잠든 수현 씨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셨답니다. 그 눈빛은 낮에 날카로웠던 시선과는 사뭇 다른 아주 애틋하고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차갑게 식었을까 봐 염려스러운 듯 수현 씨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어깨까지 끌어올려 고쳐 덮어주셨죠. 그 섬세한 손길에서 깊은 모성애가 느껴졌답니다. 준우 씨는 그제야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아, 해코지하러 오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스쳤죠. 그리고 놀랍게도 장모님의 손길은 수현 씨를 지나 옆에 누워있는 준우 씨에게까지 닿았어요. 헝클어진 준우 씨의 이불까지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준우 씨는 의아함에 사로잡혔어요. 낮 동안 자신을 그렇게 날카롭게 바라보던 장모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로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교차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며 말이죠. 이불을 다 정리해 주신 장모님은 잠든 수현 씨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들을까 쉬쉬하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이셨답니다. 우리 딸, 요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다 안다. 그 목소리는 낮의 엄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 맺힌 듯한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준우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죠. 장모님이 수현 씨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시는지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의 시선은 잠든 척하는 준우 씨에게로 향했어요. 준우 씨도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그 말에 준우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잘 부탁한다는 그 짧은 말 속에는 낮 동안 그를 향했던 날카로운 시선과는 너무나 다른 깊은 신뢰와 사위에게 딸을 맡기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준우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장모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 날카로운 시선은 미움이 아니라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장모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이 밤의 속삭임을 통해 준우 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은 그렇게 모든 마음을 전한 뒤 아주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준우 씨는 꾹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답니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낮 동안 자신을 꿰뚫어 보던 장모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방금 전 자신의 이불까지 고쳐 덮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자신에게 건넨 잘 부탁한다는 속삭임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느꼈죠.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오해의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장모님은 결코 자신을 미워하거나 못마땅해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자신의 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서 사위가 혹시라도 딸에게 부족할까 봐 걱정하고 또 걱정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제야 준우 씨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밀려오는 감동의 준우 씨의 눈시울은 뜨거워졌고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아냈어요. 그는 그 밤에 장모님의 사랑과 진심을 깨달았고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었던 오해를 반성했답니다. 장모님의 뒷모습이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인기척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준우 씨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아침이 밝아왔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에 준우 씨는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간밤의 이를 되새기며 준우 씨는 자신이 장모님을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어요. 어제의 불편함과 긴장감 대신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잠에서 깬 수연 씨가 옆에서 잘 잤어 하고 물었지만 준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수연 씨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고요. 그는 장모님의 진심을 알게 된 이 밤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장모님과의 관계는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으로 채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아침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어제의 모든 오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장모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수연 씨를 더 사랑하며 좋은 사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준우 씨의 얼굴에는 결연하면서도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수현 씨의 도움 없이는 잘 나서지 못했을 준우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답니다. 간밤의 깨달음 덕분이었을까요? 준우 씨는 평소보다 먼저 일어나서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께 장모님,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 좀 도울 일 없을까요? 하면서 능동적으로 묻는 거예요. 장모님은 준우 씨의 의외의 모습에 살짝 놀라시는 듯 했죠. 어제 저녁 내내 잔뜩 긴장해서 눈치만 보던 사위가 이렇게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그 얼굴에는 작게나마 흐뭇해하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어휴, 뭘 이런 걸 다. 괜찮아요 하면서도 준우 씨가 김치 접시를 나르고 숟가락을 놓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준우 씨는 서투른 솜씨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장모님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죠. 수연 씨도 어머, 준우 씨가 많이 달라졌네 하면서 신기한 듯 남편을 바라봤고요. 어색함이 가득했던 어제 저녁 식탁과는 달리 오늘 아침 식탁에는 왠지 모르게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준우 씨의 작은 변화가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덕분에 식탁 분위기마저 따뜻해진 거였죠. 그는 장모님께 보란 듯이 더 밝게 웃어 보였고 장모님도 그 미소를 작게나마 받아주셨답니다. 마음속 깊이 따뜻한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우 씨가 과일을 깎는 장모님 옆에서 잠시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장인어른이 준우 씨에게 슬쩍 다가와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귀띔해 주시는 거예요. 사위, 장모가 자네를 걱정 많이 한다네.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장인어른의 그 말에 준우 씨는 다시 한번 간밤의 기억과 장모님의 진심을 되새겼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장모님의 속삭임과 장인어른의 따뜻한 설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아버님 하고 답하면서 준우 씨는 장모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엄하고 날카롭게 보였던 장모님의 모습 뒤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딸과 사위를 아끼고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답니다.
준우 씨는 장인어른의 깊은 공감과 이해의 안도감을 느꼈고 그제야 장모님과의 모든 오해가 완전히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는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였죠. 장인어른의 한마디는 준우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장모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제 집을 나설 시간이었어요. 준우 씨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을 통해 느꼈던 모든 감정을 담아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답니다. 그는 장모님 앞으로 다가가서 장모님,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현이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어젯밤의 깨달음과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각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장모님은 준우 씨의 갑작스러운 진심 어린 인사에 쑥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준우 씨의 어깨를 지그시 토닥여 주셨죠. 그 따뜻한 손길은 어젯밤 이불을 고쳐 덮어주던 그 손길과 똑같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어깨 토닥임 속에는 그래,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는 장모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준우 씨는 그 순간 장모님과의 오랜 오해가 완전히 해소되고 따뜻한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제 준우 씨에게 장모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또 하나의 부모님 같았답니다. 친정집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수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준우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수현 씨가 준우 씨,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하고 묻자 준우 씨는 어젯밤에 장모님이 자신들의 방에 찾아와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속삭이던 이야기를 수현 씨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모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의 공포감부터 이불을 덮어주던 의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진심 어린 속삭임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수현 씨는 준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를 걱정했구나 하면서 엄마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동안 엄마의 엄하고 무뚝뚝한 표현 뒤에 숨겨진 진심을 자신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함도 느꼈죠. 준우 씨와 수현 씨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이 일을 통해 부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답니다. 장모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한층 더 단단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고요. 준우 씨는 이제 장모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작은 오해는 깊은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여정의 마무리였던 거죠.